오늘은 박지윤 이사님, 지금은 이제 이사님을 바뀌셨죠? 이사죠. 네, 네. 모시고 그 박지윤 이사님의 어떤 인생 스토리 좀 뭐, 네. 그 이민하고 뭐 네. 이랬던 어떻게 이야기를, 뭐 네. 예, 캐나다에 오시게 됐고 네. 기타 등등. 그런 얘기 한번. 네,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네네. 아, 이분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데 이런 걸 하실까?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지? 처음에는 이제 한국에서 치기공 전공하시고 뭐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대학을 수능을 많이 좀 네. 망쳤었어 가지고 아. 삼수를 했어요 제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어머니께서. 되게 공부 잘하셨을 것 같은데 네. 너무 이게 목표를 막 카이스트 막 그렇지 이러셨던 않고. 거 아니에요?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그 여기 치기공과라는 곳에 아. 넣어봐. 왜냐면 제가 강동구 쪽에 살았기 때문에 그 신구대학이라고 성남에 있습니다. 거기가 그 멀지 않아요. 집에 가까우셔서. 네, 8호선을 타면은 쭉 내려가면은 한 2, 30분이면 가기 음. 때문에 그래서 거기 원서를 넣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음. 그 가서 이제 원서를 그냥 넣은 거죠. 관심 없이. 그러니까 뭐 하는 네. 데인지도 모르고. 뭘 전혀 네, 몰랐습니다. 네. 시기공이 뭔지. 그냥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거기만 붙은 거죠 또. 거의 그냥 네. 시내 그 그런데 이렇게 아무튼 점수대를 따져보면은 네. 그 고3 때 넣었어도 됐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 결과를 보면 그래서 3년을 걸려서 운명을 네, 찾아가신. 그리고 네. 재수했을 때는 재수학원 친구가 같이 넣자고 있는 거를 넣어놔라 이러면서 그 친구는 그래서 저보다 1년 선배입니다. 버티다가 네. 결국 네 가신. 그렇게 해서 간 거고 크게 뭐 계기는 없었고 뭐 하는 데인지도 처음 알았어요 거기 가서. 그렇게 해서 가셔갖고 이제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을 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저는 학교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끝내고 그냥 군대를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하려고 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모든 알바를 다 하고 다니는데 네. 결국에는 알바를 하다 보니까 네. 내가 뭐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한국 사회는. 그쵸. 뭐 제가 그 졸업장이라도. 삼성 SDS에서 문서 배달을 했었는데 네. 아무튼 23층부터 뛰어내려오면서 그 각 자리에 가서 다 배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힘들었다기보다는 네. 거기서 그 계급 사회를 본 거예요. 23층의 사장실부터 지하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이제 고졸 사원 뭐 계약직이 생기고 명찰 색이 다르더라고요. 뭐 녹색, 어머. 정규직은 어머, 그 그렇게 삼성은 회색입니다. 그렇게 회색. 차별을 하나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어차피 재계약이 안 되면 나가야 되고 가서 공부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복학을 해서 정신을 차렸죠. 네.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를. 그래서 졸업을 하자마자 치기공과는 일할 곳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졸업을 할 때 네, 이쪽 일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갈 곳이 생각보다 많아요. 뭐 재료상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치과에 취업도 많이 합니다. 저는 그 집에서 가장 가까운 데를 가게 되죠. 제가 파주에 살았는데 그쪽에 있는 치과 가장 큰 치과에 기공실이 있어서 네. 거기로 들어가서 네. 그 밑바닥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일을 하다가 그 치과가 이제 그 치과 원장님이 그 지방에 과도한 투자를 해가지고 치과가 이제 날아갑니다. 네. 망해요. 그래서 그 거기를 이제 강제 퇴사죠. 네. 그 직장을 잃고 그렇죠. 좀 먼 곳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일산의 중앙기공소라는 데를 가서 그 소장님도 뭐 가끔 연락 지금도 하는 분이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그분 밑에서 일하는데 거기서 너무 힘들어요. 새벽 2시까지 일을 하고 그 당시에 아무튼 제가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에 저를 얼굴을 못 보는 거죠 서로.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일을 하다가 몇 년 정도 한국에서 일을 하신 거죠? 이제 그렇게 한 3년 정도를 하다가 바로 간 건 아니고 그때 그 VJ 특공대 지금 유튜브 치면 VJ 특공대 치기공 쳐보면은 아마 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막 나야가라 폴스 막 살고 한국 네. 치기공사분을 한국 치기공사분이 소개했군요. 온타리오에서 이제 지금 그 어떤 분인데 그 생각보다 그래도 알려진 분이어가지고 그분의 그 스토리가 방송국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때가 아무튼 그 정부가 그 MB 정부로 바뀌었을 텐데 해외 취업에 대한 그 펌프질을 할 때예요 그때가. 그래서 그 TV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와이프랑 둘이서 TV를 보다가 우리도 가볼까?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도 똑같아요. 그 이중사 다니고, 뭐 유학 박람회 다니고 어떻게 가야 되냐, 뭐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 기술을 좀 더 익혀야 되니까 3년 4년 했기 때문에 저도 많이 부족했어서 그래서 세라믹을 배울 수 있는 도자기 치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학교에 3개월짜리 학교에 다시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아, 들어간 곳이 그 장원이라고 복숭아가 많이 나는 이천에 아. 장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감곡리가 있습니다. 충북. 그러면은 네. 이제 이사님도 어떤 면에서는 해외로 나갈 생각을 하시고 또 계속 한국에서의 그런 직장 생활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계속 그쵸. 이어가신 거네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캐나다에서는 요즘에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세라미스트가 돈을 잘 번다. 아, 요즘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조지 브라운 최근에 네. 가시는 분하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사실은 아닌 걸로 좀 요즘엔 캐드캠이에요. 아, 네, 그래서 무조건 배워야 된다는 말을 듣고 그 하고 그 세라믹 배운 거를 써먹어야 되는데 서울 쪽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죠. 경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방을 가서 더 이제 경력을 만들어서 한 5년 정도 됐을 때 네, 마침내. 네, 하는데 가는 방법은 저도 그 30살 때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워킹홀리데이를 받아서 그 처음에 어디로 오셨나요? 네, 그냥 짐 가방을 싸고 토론토로 왔습니다. 아무런 정보도 없었고 그냥 왔어요. 2010년도에 그냥 와서 네. 호텔에 네, 그 당시에 요즘에는 아직도 카페는 남아 있습니다. 케토치라고. 케토츠? 케토치, 캐나다 케토치. 토론토 치기공사 카페라고 있는데 그래요? 거기에 정말 그 작은 정보들이 있었어요. 한 10분 정도가 모여 있었던 카페인데 그거를 파고 뭐 온갖 정보를 다 팠죠, 제가. 그래서 그래도 토론토인가 보다 하고 토론토로 온 거죠. 그다음에 그 VJ 특공대에 그분이 와. 토론토에도 계셨었고. 정말 요새 같으면 상상할 수 없네요. 네, 정보가 그런 없었죠. 정보만 갖고 여기를 네. 딱 온다는 게. 그래서 그때 좀 그렇게 많이 오셨었고 그다음에 일부 치기공사분들은 그 비모아 그 이주공사가 있습니다. 요즘엔 없어졌는데 거기를 통해서 또 많이 오셨어요. LMIA 해준다는. 네, LMI 해줘서 멘탈랩에 취업 비자 해서 보내주고 영주권은 이제 그때 치기공사 쪽은 이제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신 분들이고 그다음에 워킹홀리데이로 온 사람들은 이제 좀 후수였어요. 그래서 토론토로 와서 이제 구직 활동을 하는데 구직 활동을 뭐 어떻게 네. 하신 건가요? 쉽지 않았죠. 그래서 일단은 딱 처음에 왔을 때는 뭐 정보도 없으니까 저희는 그냥 호텔에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호텔방에 앉아서 그냥 이력서를 정말 초보적인 그 영문 이력서를 구글로 이렇게 짜집기 해서 만든 다음에 막 보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메일로? 요거 이제 준비할 때 한번 이메일을 뒤져봤습니다. 2011년, 10년 막 이런 거 뒤져봤는데 진짜 많이 보냈습니다. 한 100개 넘게 보낸 것 같아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러면 연락이 토론토 호텔에 앉아서 네. 캐나다 전역의 기공소에 다 보냈어요. 그냥 뭐 밴쿠버부터 네, 다 보냈습니다. 다 보내니까 네. 근데 그때가 이제 딱 연말이 되면서 크리스마스 시즌이라서 네, 다 휴가 갈 때. 휴가 갈 때고 굳이 구인을 안 할 때죠. 그쵸. 그래서 연락이 안 오니까 이거는 잘못 왔나 보다. 근데 그때는 네. 여기가 막 2주씩 놀고 이런 거 모르고 전혀 몰랐고 그냥 오셨던 거예요. 여기 뭐지 그냥 했던 게 그 크리스마스 때 밥을 먹고 싶어서 나갔는데 문을 다 닫은 거죠. 그래서 드럭스토어에서 그 햄버거 빵하고 그 소세지를 사서 그걸 만들어 먹었었어요. 계란 후라이를 이렇게 막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네. 연락이 전혀 안 와서 그냥 망했다. 이거. 왜냐면 한국에 있는 거 막 정리해서 왔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하는데 근데 딱 사실은 휴가 시즌에서 그렇죠. 안 온 건데 안온 그것도 거였죠. 모르고 모르니까 절망에 빠지죠 사람이. 네. 거의 한 달 정도를 절망에 네. 빠지고 막 진짜 그 아무튼 이민 초기에 다들 겪으시는 그런 입이 타들어가는 그런 걸 경험을 하고 그냥 길거리에서 일하는 사람만 봐도 부럽잖아요 그때는. 그쵸 그쵸. 청소부도 부럽죠. 네, 그럼. 청소 자체도 부럽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있는데 딱 처음에 연락이 온 곳이 윈저라고 있어요. 네. 그 온타리오 끝에 네. 디트로이트. 런던에서 더 네, 저쪽으로, 요거는 이제 네. 유튜브에서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 네. 그 디트로이트 건너편에 윈저라는 캐나다 도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완전 끝에. 네, 디트로이트에 어떻게 보면 예속된 그런 면접을 네, 보러 와라. 네. 세라미스트로. 네. 근데 제가 그 세라미스트 경력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네. 그다음에 뭐 세라믹을 만드는 재료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갔을 때 정보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냥 가서 벌벌 떨면서 그 누구나 하는 그런 초보가 하는 실수를 막 한 거죠. 가서 하니까 반가웠다고. 그래서 근데 그 윈저까지 가려면은 4시간 기차를 타고 가야 돼요. 토론토에서. 네. 그래서 그날 이제 돌아오면서 되게 또 쉽지 않았죠. 그런데 딱 오는데 이메일이 와 있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할리팩스였던 겁니다. 아. 네, 할리팩스에서 제 그 이력서를 보고 딴 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내 왁스업이 되게 마음에 든다. 네, 너 왁스업이 마음에 들어서 한번 와서 일주일 동안 테스트를 해보자. 그러니까 일주일 돈을 동안. 받고 그 이제 모험인 거예요. 저도. 그렇죠.
취업이 돼서 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테스트를 받으러 가는 건데 비행기 끊어가지고 네, 끊어서 짐 다시 싸서 가야죠. 그래서 이제 그 토론을 하다가 그냥 간 겁니다. 왜냐면은 두 번째 연락이 왔으니까. 다른 대안은 없으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근데 비행기표를 사고 나니까 연락이 막 오는 거예요. 면접 보고. 아, 좀만 더 기다렸으면 안 갔을 수도 네, 있네. 근데 되게 좋은 선택이었던 게 할리팩스가 지금도 그렇지만 주정 부임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영주권을 잘 주는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도 그랬던 거. 네, 그때는 더 잘 줬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영어 시험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취업을 하러 들어갔는데 사장이 마음에 들어하는 거죠. 저를. 그 막스업. 그래서 세라믹을 주로 본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딱 사장도 이민자였어요. 6년 차 된 슬로바키아 출신의 이민자였는데 그 노바스코샤 이민센터에서 만든 그 홍보 영상에 나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이민자로서 좀 어떻게 성공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한 목요일쯤에 잡오퍼를 딱 주더라고요. 페이퍼를. 그래서 뭔가 그때 감격이. 그래도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민 생활이 시작이 된 거죠. 그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일을 하신 거죠? 거기서 이제 1년 제가 일을 시작했는데 사장이 본인도 그 기혼 일을 하면서 영주권을 받았다. 너도 신청을 해라. 그렇게 먼저 권유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장도 비즈니스를 이제 막 확장을 하려고 했던 상황이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라비라는 그 나이가 좀 있으신 군인 출신의 비즈니스맨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제 서류를 막 도와주고 하면서 바로 거의 영주권을 지원을 해서 한 11개월 만에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사장도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다. 취업 비자를 받아서 얘가 일을 더 해야 되는데 뭐 영주권 그냥 제 나오면 생각이에요. 가버릴지도 모르니까. 제 생각인데 축하한다는 표현을 이 얼굴 표정이 약간 당황스러운 표정이 보였어요. 근데 그만큼 영주권을 빨리 받았어요, 제가. 막 법도 중간에 바뀌는 게 있고 영주권 그 여권이 대사관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그게 그 시점에 딱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 4개월에서 5개월이 세이브가 되면서 거의 이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영주권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고맙기 때문에 2년 정도는 일을 하자. 그래서 근데 이미 저희는 좀 나가고 싶었어요, 거기를. 할리팩스가 되게 정말 좋은 곳인데 젊은 사람들이 있기에는 그때 당시가 이제 30대 제가 32살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2년 정도 일을 하고 오타로 나오신 건가요? 2년 반 정도 정확하게 일을 하고 온타리오로 일단 오는데 일단 또 토론토로 옵니다, 제가. 거기서 이제 구직 활동을 하면서 이력서를 이제 온타리오 전역으로 보냈어요, 그때는. 그래서 여러 군데서 면접을 보고 일도 시작을 해보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좀 온타리오 쪽 토론토는 그 월급도 작게 주려고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게 있었습니다. 그때 피스워크 계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는 만큼 준다. 그러니까 계약서가 한 장이 딱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되게 없어요. 시급 그게 프리랜서 아니고 급이죠, 거의. 하는 케이스 만큼, 개수대로. 피스대로 하는 건데 이거를 일을 많이 안 주면은 그냥 돈이 적은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그 할리팩스에서 받는 것보다도 못 받게 된 거죠. 그래서 회의감에 하는데 그때 이제 계속 연락이 오긴 왔어요. 이제 제 캐나다 경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연락이 왔던 게 이제 그 킹스턴이라는 곳이고 그 당시에 그 저희는 그 와이프도 같이 덴탈랩에서 일을 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그 비전공자들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킹스턴에서는 저희 부부를 같이 채용하고 싶다는 연락을 해줘서 킹스턴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2년 정도 또 일을 하고 그 지인 소개로 오타와 거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마지막입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되게 그 본인은 전공자지만 이제 아내는 전공자가 아닌데 같이 이렇게 해서 일할 수 있었던 그 경험이 되게 일반인도 이렇게 가르치면 취업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 막 이런 게 되게 되셨겠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당연히 전공을 한 사람들만 일을 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에서 그렇게 배웠었고 그래서 할리팩스에서 일을 할 때 저는 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공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한국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미 가족분들이 그 할리팩스에서 가장 큰 랩이 있어요. 피모 랩인데 거기에 그 가족분들이 들어가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그분들이 권유를 해준 거죠. 너희도 너 와이프도 와서 배워서 같이 하라 그래. 이렇게. 사장한테 와이프도 써달라고 얘기해봐. 근데 이제 그 랩은 일이 많이 없었던 랩이기 때문에 기회가 없었고
그거를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한 거죠. 이력서를 같이 세트로 만들어서 아. 그러니까 할 줄은 모르지만 모델 작업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막 한 거죠. 그래서 몇 번 연습을 했을 거예요. 제가 일을 할 때 와서 한 2번 정도 발룬티어로 연습을 제가 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취업을 한 건데 그게 가장 큰 아이디어죠. 가장 큰 아이디어고 학원까지 만드는 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킹스턴으로 왔을 때는 그냥 전담 세라미스트가 된 거고 그래서 거기서 킹스턴은 일을 많이 안 해요. 생각보다 한 4-5개 정도 합니다. 하루에.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하는 시스템이에요. 킹스턴도.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오타와로 가면서 아무튼 오타와를 가게 된 것도 스토리가 되게 있는데 그 처음에는 그쪽으로 간 게 아니에요. 오름그룹으로 간 게 아니라 가티노 쪽에 있는 랩으로 취직이 돼서 간 건데 이제 거기에서 일하는데 거기선 자리를 제가 잘 못 잡았어요. 왜냐면은 매니저랑 스타일이 안 맞아서.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는데 마침 오름그룹에 있던 세라믹 매니저가 거기서 이제 좀 지친 거죠. 그 오름그룹에서. 그래서 제가 있던 랩으로 온 거예요. 오름그룹의 세라믹 작은 랩으로 온 네. 거네요. 네. 오름그룹에 있는 세라미스트 매니저 자리가 낮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어떻게 매니저로 가?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제 친한 지인분이 오타와에 계신 분이 그냥 해보라고 어플라이.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다. 네. 그래서 어플라이에서 딱 넣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죠. 오.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 그 할리팩스에서 가장 큰 랩을 운영하는 사장이 네. 오타와 오름그룹의 메탈 워크하는 매니저 출신이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인맥들이 막 연결이 되는 거죠. 할리팩스랑 그 오타와랑. 그래서 전화를 해서 저에 대해서 막 물어봤을 때 저에 대해서 되게 좋은 멘트들을 해준 거죠. 레퍼런스를 엄청나게 잘해준 거죠. 그래서 이 캐나다는 진짜 인맥사이구나. 딱 면접을 보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1층에 덴처랩에는 저랑 친한 그 라이언 씨가 있었고 그러니까 저에 대한 리서치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얘는 충분한 급이 된다라는 좀 그게 됐는지 이미 네. 이미 환영하는 분위기 막 이랬겠네요. 뭐 테스트가 없어요. 저는 나 테스트 봐야 되지 않냐. 필요 없다. 인사 가자. 보통 인사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딱 인사 돌고 사무실에 앉았을 때 너 거기서 얼마 받냐? 얼마 바로 연봉 협상으로. 그러니까 얼마 줄 테니까 바로 와. 근데 거기를 저는 너무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 퀘벡에 있는 랩을. 그래서 그날 사직서를 써가지고 새벽에 가서 책상에다 놓고 나왔어요. 켄준마가 인스타그램을 시작했어요. 인스타그램 검색에 켄준마 이렇게 쳐보시면 됩니다.